안녕하세요. 제임스 선생입니다. 오늘 가정법 미래 월트 부정사와 should 심화 과정, 그리고 혼합 가정법 수업을 진행합니다. 연일 이례적인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요. 시원하게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nto main class. 말씀드린 대로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미래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제 개념이 좀 많이 혼동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심화하는 그런 수업을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혼합 가정법까지 오늘 추가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라고 해놓고, 그렇죠? future tense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정법에서 쓰이는 were to 부정사는 과거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가정법에 혼동을 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형태 중에서 왜 가정법 미래에서 were to를 선택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슈도 같이 다룰 거고요. 오늘도 사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식으로 약간 좀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전달하려고 깨끗한, 그쵸? 그리고 뭔가를 채워넣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들 수 있도록 지금 화면을 구성을 했어요. 딱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블랭크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법 미래 월투 부정사는 무슨 구문에서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투 부정사는 느닷없이 갑자기 확 만들어진 가정법 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왔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어딘가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셨죠? 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 B2 부정사에서 왔네요. 여러분 B2 부정사라고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준동사 수업을 하면서 투 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투 부정사는 미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뭔가 거리가 떨어진 그런 앞으로 일어날 것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준동사라고 말씀드렸고, 전치사 to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간다는 의미 때문에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개념상 좀 먼 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정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비투 부정사가 미래적인 어떤 성향을 띤, 즉 미래 시제 대용어로 쓰입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죠? 미래 시제 대용어구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미래 시제 대용어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비투 부정사, 그러니까 뭐 MR is 이런 해당되는 인칭, 그쵸? 수에 맞춰가지고 MR is 쓰면서 투 부정사가 와가지고 비투 부정사 자체가 미래 시제 대용어로 쓰이는데요. B2 부정사는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굳이 암기를 하셔야 되거나 내가 꼭 알아야 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의미를 알려드릴 건데 이 의미 자체가 어차피 미래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미래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개념들을 B2 부정사라는 어떤 요 형태로 미래 시제 대용어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원어민들이 이런 미래 시제의 어떤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를 좀 문법화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게 궁금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초부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요. 좀 암기하기 쉽도록 제가 알려드리면 비투 부정사의 미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에가의 운명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도에가의 운명이, 도에가가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 도공을 도에가라고 하죠. 그래서 도에가의 운명이 바로 비투 부정사의 미래 시제를 담고 있는 건데, 도대체 도에가의 운명이 뭐를 의미하는지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또 화면을 넘기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도, 예정, 가능, 의무, 운명이 되겠습니다. 미래시대 용어인 비투 부정사는 의도나 예정이나 가능이나 의무나 운명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의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냥 이 지금 한국어로 드러내고 있는 이 의도, 예정, 가능, 의무, 운명이 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미래 시제죠. future tense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만 아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어떻게 비투 부정사가 쓰고 있는지 예문을 일단 제가 적어놨어요. 의도. 일반적으로 한국말로도 똑같이 뭐뭐 하려면 intend to 부정사 아시죠? 그런 누앙스입니다. If you are to succeed in your life, you should study hard. 예문 지금 해석이 돼 있죠. 너의 삶에서,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상당히 좀 멀 미래죠. 그 성공까지 도달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미래에서 쓰이는 준동사고요. 저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제가 그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 할 때 투부정사고 동사 원형의 누앙스의 차이점 알려드렸죠? 동사 원형도 미래를 나타내는데 동사 원형 일반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쓰인다고 했죠. 그게 바로 to를 붙인 동사 원형과 to가 빠진 원형 동사의 좀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used to study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때 should는 조동사 의무 당연성을 나타내죠. 자, 예정을 보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예, 자연스럽게 해석되죠. 예정이니까요. We are to meet here at 7 this evening. 저녁 6시에 여기에서 만날 것입니다. 만날 예정을 나타내고 있죠. 계획 따위를 전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양을 잡으세요. 비동사. 주어에 따른 비동사의 수일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옵니다. 비동사는 현재형으로 적혀 있다 할지라도 투부정사 때문에 전체가 미래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 자체는 시작 현재형으로 적혀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뒤에 그 미래 쪽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전체는 미래적 의미가 되고 있다. 자, 가능도 당연하겠죠. No star is to be seen. 제가 해석할 때 영어적 표현을 한국어로 이해를 하실 때 우리나라 말은 부정주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에서 부정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주어가 부정되고 있죠. 자, 부정주어가 나오면 부정은 실적으로 뭘 하라? 여기에 not이 있는 것처럼 not이나 never가 있는 것처럼 해서 동사를 부정하고 한국말에서 할 때는 그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어떤 별도 보여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별 하나 볼 수 없었다. 하고 가능성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의무 명령의 의미도 있죠. 예, 다 미래적인 누앙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투 부정사가 제가 조동사 수업하면서 조동사가 거의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미래적인 어떤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서 조동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조동사의 누앙스를 지금 비투 부정사 하나로 좀 다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나 명령이니까 이 must의 뉘앙스 또 should의 뉘앙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뭐 하여야 한다죠. 이거조차도 의무나 명령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시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You are to start playing the music at once. 즉시 음악을 틀어야만 한다. You are to obey the rule. 너는 규칙을 준수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자, 해야 할 것들 어쨌든 미래적 상황에서 해야 할 것들의 의무나 명령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무나 명령도 자, 미래적 성향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드실 거예요. 도해가 의묘라고 했는데 뭐 암기법까지 좋아요. 여러분 사실 암기법 좀 도움되는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 예정 가능 의문까지 주는데 운명이 빠졌네? 왜 여기 선생님이 뭐 실수했나? 운명이 빠졌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비투부정사 왜 하고 있죠? 가정법 미래 워투부정사였고요. 비투부정사가 이 워투부정사라는 가정법 미래가 비투부정사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 화면에서 운명을 뺐다는 얘기는 운명이 뭔가 이 가정법 미래의 워투부정사랑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운명의 의미에서 특히 비투부정사 갖고 있는 이 도해가 운명 중에 운명이 월투부정사에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운명이 보이시죠? 뭐뭐할 운명이다. 운명도 당연히 미래 맞죠? 그래서 미래적 누앙스고요. 네, 화면에 보실 겁니다. 이 가정법에 해당되는 이 월투부정사가 바로 비투부정사의 운명에서 와서 가정법 자 지금 미래에 활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상황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비투부정사의 운명의 누앙스를 지금 가정법 미래에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월투부정사 하면서요. 월투부정사는 당연히 100%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전하려고 월투부정사 쓴다고 했죠. 비투부정사에서 굳이 인칭에도 맞지 않게끔 I인데도 were to, he인데도 were to, time인데도 were to, she인데도 were to 왜 이렇게 쓴다고요?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 직설법에 존재하지 않는 그쵸? 아예 없는 시제를 씀으로 해서 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거짓이다. 자, 발생 확률이 0%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were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비투부정사 빌려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전달하고 싶어서 아예 잘 쓰지 않는 그런 시제 형태, 직설법이 없는 시제 형태인 아예 어긋나게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게끔 사람이 딱 듣는 사람이나
문장을 본 사람이 이거 이상한데? 라는 기분이 일부러 들게끔 해서 이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잘 쓰지 않는 표현, 전혀 맞지 않는 표현 썼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ere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와 활용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문 보시면 they are not to meet again이에요. 그들은 다시 못 볼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가정법 미래 비투부정사의 운명 자체도 야 너희들은 진짜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을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표현 자체를 이용해서 제가 가정법으로 전환을 한다면요. I want not to meet her again. I would die to a sheer love of sickness죠. 제가 일부러 지금 해석을 안 달아놨는데 여러분 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 지금 if가 빠졌네요. 예. if I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하면서 작업을 했나 봐요. If I were not to meet her again, I would die to a sheer love of sickness죠. 그렇죠? 만약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면이죠. 그렇죠?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면 나는 상사병으로 진짜 love sickness 하면 사랑에 때문에 생긴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사병을 얘기해요. 진짜 상사병으로 아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녀를 당연히 만날 거고 나는 그녀를 당연히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워투 부정사는 오히려 어떤 사실의 반대를 전달하기보다 강한 결심, 다시 한번 지금 강한 결심임을 지금 이 예문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원어민들이 굳이 워투 부정사를 쓰면서 if 가정법 미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닥치지 않게끔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할 거야. 절대로 어떤 변하는 상황이 없게끔 나의 의지를 드러낼 거야라는 의도로 지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 이 월투 부정사는 비투 부정사에 왔다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도해가의 운명 중에서도 어디요? 운명에 해당되는 그 표현을 이용해서 월투 부정사를 쓴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법 미래 월투 부정사는 뭐라고요? 반대의 사항을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이보다는 강한 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일어날 상황이 없는 것 또는 자연의 법칙을 부정한다죠. 자연의 법칙을 부정해서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일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혹시나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나의 강한 결심은 이거야 라고 하고 강한 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가장 정확히 가정법 미래를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월투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정법 미래 should를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should는 어떤 의도에서 또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should 화면 보겠습니다. 블랭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미래 발생할 다양한 확률 표시예요. 그러니까 should라는 것 자체가 possibility, 가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바로 조동사의 영역이고요. should는 그러니까 월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월트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면 should는 정말 다양하게 확률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수업할 때 기억나시죠? should는 직설법.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는 흔한 표현이지만 정말 should가 정말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현재화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면 if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심지어 주절에요. 주절에 아예 어떤 형태가 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를 그냥 써버립니다. 현재 동사. 현재 동사를 아예 써버립니다. 현재 동사요. 그래서 이 현재 동사를 썼다는 것 자체는 100% 직설법이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건 거의 확실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법 미래 슈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확률을 표시하는 게 맞긴 맞지만 주로 60%, 그러니까 0%에서 60%에 해당되는 상황에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if라는 가정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if를 쓰면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고 100% 직설법이고요. 당연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현재 시제를 쓰는 직설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if를 굳이 쓰면서까지 should를 쓰는 이유는 그보다 100% 직설법인 경우보다는 좀 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 가정의 뉘앙스가 있는
그런 60에서 0에서 60%죠. 다시요. 0에서 60%의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범주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슈드 플러스 동사원형은 다른 가정법 시장은 틀리게 다양한 형태의 주절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억나시죠? 예,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명령문이 올 때와 will, shall, may, can 플러스 동사원형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 두 경우는 직설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정법은요. 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 과거형. 어디에요?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이 와야지만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0%에 해당되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혹시나 하면 뭐 20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상에 나온 것처럼 20에서 0%에 해당되는 거의 가능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가정법에 해당되는 영어표 뭐예요? 서브정티브죠. 가능성에서 많이 아래쪽에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 떨어진 상태로 연결됐다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 일어날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낮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0에서 20%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로 이 영역이 이제 가정법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슈드는 뭐라고요? 미래 발생할 다양한 확률을 표시하고 싶어서 원어민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사전을 통해서 그렇죠? 캠브리지 딕셔너리죠. 제가 자주 활용하는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확인하면서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정법 미래 슈드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꾸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캠브리지 딕셔너리 지금 화면이 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빨리 좀 시간을 단축시켜서 슈드에 대한 설명하고 싶어서 그 영역을 제가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슈드가 그쵸? 예. 슈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마라는 영역이 돼 있죠. 여기 지금 이 사전 보시면은 뭐 단어, 어원, 그 다음에 문법, 문장,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언어들. 여기 지금 잉글리시 코리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금 저는 이제 잉글리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마 영역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이 슈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conditional sentence라고 되어 있죠. 지금 조건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의문점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영어 표현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직설법, indicative, 그렇죠? mood였고요. 다음에 조건문이 conditional이었죠. 조건문은 어떤 조건에 다다르면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직설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 이상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정법이 서브정티브인데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컨디셔널 센텐스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거는 지금 직설법 부분이겠네요. 예문이 직설법에 해당되는 예문. 다시 해서 중요한 거죠. 뭐가 없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지 않겠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지금까지 제 수업을 너무나 잘 들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법에 쓰인 슈들은 상당히 다양한 그런 확률, 다양한 어떤 그런 발생 확률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컨디셔널 센턴스 해가지고 조건문의 영역, 충분히 직설법화되는 영역, 즉 직설법입니다. 그 영역을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드가 가정법으로 쓰인 영역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걱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진 않을 텐데, if라는 should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일어날 확률성이 90% 이상인 직설법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나? 예,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warning이라고 돼 있죠? We sometimes use should in hypothetical conditional clauses with if to express possibility. 예, possibility라는 단어 보이시죠? 예, possibility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it is formal하고 자 당연히 문법적인 거다, 공식적인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굳이 해석하면 우리는 때때로 지금 hypothetical conditional 표현이 바로
조건이에요. 이제 가정적 조건 문장이에요. 그냥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 conditional sentence처럼 그냥 조건 문장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with if죠. if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가정적 조건 문장에서 우리는 should를 사용하는데 나와 있죠.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진짜 0%에 해당되는 가능성, 조동사의 과거에 나와 있는 예문은 없고요. 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실현 가능한 직설법의 문장입니다. 핵심 뭐라고요? 조동사의 과거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동사의 과거에 없으면 그건 직설법의 영향이에요. 가정법의 영향이 아니고요. 자, information leaflet in a hotel room이죠. leaflet 하면 전단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텔 그 방 안에 있는 정보 전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호텔에 들어가시면 이런 건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호텔 방 안에 있는 기계나 내용물들을 확인하거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놓는 간략한 그런 작은 쪽지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거를 가정법, 사실이 아닌 거, 거짓을 올려놓을 수가 없죠. 당연히 투숙객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로 현실화되고 당연히 일어날 것들이고 그대로 직설법,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화될 것을요. 그래서 예문 보세요. If you should wish to use the internet, there is a code available at the reception desk죠. 네, 핵심이 이겁니다. should.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미래 should를 썼죠. 중요한 건 바로 is입니다. 예, 이렇게 직설법 시제가 왔다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팩트가 된다는 얘기죠. 인터넷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면이죠. 그렇죠? 코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 가능한 리셉션 데스크에서 이 코드를 인터넷 성과 관계된 코드를 달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아니면 이때 코드가 암호라는 의미이면 이제 암호를 알려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예문 볼게요. If you should decide not to go on the trip, not to go on the trip, you will get a full refund.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위에 나오는 요거 지금 여기 is 있죠? 예, is로 쓰인 경우는 뭐라고요? 100%입니다. 100%. 일어날 확률 가능성이 지금 100%. 왜냐하면 코드 갖고 있고요. 암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암호 코드 알려주면 되니까 100%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밑에 예문은 환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불은 일어날 확률이 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조동사 위를 썼는데 이것도 당연히 현실화될 수 있고 환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60%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를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충분히 우리가 환불을 해주겠다. 그렇죠?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혹시나 한다면. 지금 혹시나라는 표현을 쓸 때 뭐 다 자연스러워요. 혹시나 결정을 한다면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full refund 완전히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확률을 좀 표시하는 거 보겠습니다.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anytime이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주절 쪽에 다양한 그 시제 형태를 똑같은 그 시제 형태대로 지금 예문을 달았고요. 지금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한국말로 해석을 보면요. 어차피 should는 제가 그때 수업할 때 혹시나라고 좀 수업을 혹시나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다 혹시나. 근데 원어민들한테는 분명히 다 구분이 됩니다.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혹시 질문 있으시면 please contact us anytime.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이런 건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하자가 있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 전화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아예 명령물 썼죠. 직설법의 영역입니다. If you should arrive late, we will start the meeting without you. 혹시 너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도 아마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직설법을 썼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안 보여요. 너 없이 회사 회의를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If it should rain tomorrow, marathon would not be held. 네, 바로 이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라면 마라톤은 열리지 않을 텐데 지금 조동사 과거형 썼죠. 확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0에서 20%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일기예보 받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폭염, 폭염에 마라톤은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뭐 올 일이 없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런 시기야. 그 시기에 지금 마라톤을 할 거야. 마라톤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가 안 오는 시기에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예 조동사의 과거형 써서 거짓. 마라톤 열리지 않을 거야. 아니죠. 마라톤은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올 일 없고요. 예, 혹시나 내일 비가 온다. 말은 혹시나라고 하지만 비 올 일 없고요. 그리고 마라톤 연기될 일 없어. 라고 전하는 다양한 확률을 표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if 사용 가정법이죠. 혼합 가정법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합 가정법하고 어떤 설명이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혼합가정법을 원어민들이 억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표현 말 그대로 이제 섞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믹스 됐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가정법에 어떤 서로 다른 시자가 섞였으면 충분히 이 용어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을 사고를 해서 따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정법이라는 것도 항상 같은 시점, 즉 현재에 대한 반대 가정,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 이런 정해진 시점에서의 어떤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가정이 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그러니까 한 시제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나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그런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가정법이고요.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제가 가정법 시제 자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파란색으로 다른 가정법과 혼합 가정법 구분을 위한 확인사항이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혼합가정법.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 과거면 자 현재 사실의 반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요. 이 양쪽 if절과 주절이 똑같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라는 한 시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시작된 일의 결과가 현재죠. 예, 현재까지 미친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지금 이 간단한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이쪽은 가정법 시제 중에 과거 사실의 반대인 뭐를 써요? 과거 완료 시제를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미친 사실의 반대니까 그럼 당연히 현재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이쪽 현재의 사실, 현재에 지금 드러난 사실인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고 싶으면 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정법 과거 시제가 오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유추가 될 거예요. 원어민들도 이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이용해서 전체가 혼합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가정법, 혼합 가정법 구분을 위한 확인사항이 바로 뭐냐? 혼합 가정법은 요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가 또 요 가정법, if 사용 가정법 마무리되면 문제를 풀겠죠. 여러분이 각종 뭐 중, 고등 시험, 그렇죠? 예, 그리고 수능, 그리고 각종 공인 시험을 풀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일단 또 if를 사용한 가정법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요. 혼합 가정법이 나올 때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혼합 가정법 문제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구나. 시제를 어떤 형태를 시제를 결정할지, 즉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결정할지, 과거 시제를 결정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혼합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쪽 다 가정법 과거를 쓰거나 if절 주절요. 똑같이 if절 주절 두 쪽이 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그 가정법 시제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if절이나 주절 각각이죠. if절 쪽이면 if절대로, 주절이면 주절대로 각각의 시제 개념에 부과하는 핵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서 혼합가정법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의 부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혼합가정법이야 라고 힌트를 준다는 얘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에 반대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 시점을 드러내는 시간의 부사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현재나 자 가까운 미래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 시제가 온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양쪽에 다 시제를 주기도 하지만 if절이나 주절 어느 한쪽에만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과거 시점을 유추하게 하는 시간 부사어나 현재 시점을 유추하게 하는 시간 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100% 헷갈리지 않고 혼합까지 풀겠지만 양쪽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나온다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혼합가정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문 확인해 볼까요? 네, if 종속절 주절 똑같죠. 당연히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이니까 종속절 주절이 있고요. 혼합가정법은 100% 가정법입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0%예요. 거짓입니다. 모양 보겠습니다. if절 쪽은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모양을 따르고요. 이거죠. 중요한 건 과거 표시 시간 부사가 따라옵니다. 주절은요.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따르니까 주절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오늘 수업하면서도 또 강조하고 있는 조동사죠.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예, 확인하세요. What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주절 쪽은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현재나 미래 표시 시간 부사가 온다.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he might still be alive. 앞에는 had pp 과거 완료가 왔죠. 따로 시간의 부사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었던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still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still 자체가 지금 현재를 의미하죠. He might be alive. 조동사 과거였습니다.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는 여전히 살아있을 텐데. 다시 해서 지금 살아있을 거란 얘기고요. 사실은요. 의사 충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은 죽었습니다. 발생 확률 0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 없겠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f we had taken a train yesterday, we would be in Pohang right now. Yesterday. 예, 이렇게 바로 시간의 부사를 준다는 얘기죠. 여기는 또 right now라는 시간 부사 있죠. 자, 어저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부절은 어제, 즉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돼 라고 유추하죠.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어제 기차를 탔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라는 단어 썼으니까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왔습니다. 조동사의 과거 형태 보이시죠? 우리는 포항에 있을 텐데 사실은 어저께 기차를 타지 못했고요. 지금 포항에 없습니다. 발생 확률 0%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수고했고요. 네. 가정법, 미래 혼합 가정법 심화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 예, 문제 푸는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문제 푸는 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수업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